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양양한 그 병들을 바라볼 때 쇠고기 2조각은 장교가 먹고 우리들은 콩나물 뿐인데 그나마 건더기는 하사가 먹고 보아라 우리들은 국물뿐이다. 천지를 진동하는 배고픈 소리, 배고픈 소리. 최인호 지음. 병정놀이. 장병장, 사내무반의 용무. 마침 휴무날인데 새카만 졸병 중 한 명이 무단 이탈을 했다는 사실로 대대원 전원 외출 금지를 당하고 있는 판에 고참들 심심거리를 해소시켜줄 병아리 한 명이 나타나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도 다행한 일이었다. 뭐냐? 4달이면 제대하는 고참 병장께서 이빨 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저녁에 먹은 비짓국이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신트림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신병, 인사시키러 왔습니다. 갓 병장 계급장을 달아 어딘지 병장답지 않게 보이는 신마의 당번 조장이 베드 위에 누워 맨발로 마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나훈아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에 발을 맞추고 있는 고참 병장 앞으로 다가섰다. 제대를 앞둔 고참들은 녹슨 면도기로 연신 수염을 깎아도 어딘지 텁수룩해 베고 외출 나갈 때 졸병들에게 국산 모조 파일럿 잠바를 빌려 입고 한껏 구두의 광을 내봐도 어딘지 모르게 늙은 패선을 연상케 하는데 이날 유난히 그 상놈의 젖비린내 나는 졸병 녀석 때문에 외출도 못 나가고 청량리 새서울 이발소 깍사 아가씨에게서 답장도 못 받아 한껏 저기압이신 고참 병장님은 오늘따라 잔뜩 늙어 있었고 때문에 그는 당번 조장 옆에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신병을 흰자위로만 노려보고 있었다. 내무반 안에선 몇 명의 졸병들이 봄딱처럼 이 고참들의 외출 못 나간 저기압이 혹시 무서운 일진 광풍을 몰아올세라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녀석은 사물통을 닫고 어떤 녀석은 공연히 때도 없는 방독면을 닫고 어떤 녀석은 카빈 소총을 분에 소재하고 어떤 녀석은 고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참 고참님은 신성일 닮으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첨을 하며 그의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해주고 있는 판인데 이 새로운 신병이 혹시 고참들의 울분을 풀어줄 대상이 되지 않을까 기원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그 녀석을 쳐다보았다. 신병, 그놈은 참으로 멋있게 생긴 녀석이었다. 신병대에서 팬티 바람에 연병장에 선착순 집합을 해도 맨 나중에서야 어슬렁어슬렁 나가 같은 부대원들에게 눈총깨나 받았을 어딘가 약간 둔해 보이는 녀석이었다. 하지만 생긴 것은 제법 이목구비가 수려해서 언젠가 신문 광고에 나왔던 우량아처럼 토실토실 살이 찌고 잘 먹여 키운 군견반의 경비견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만하면 귀도 제법 섰고 콧기운도 세차고 털도 부드러운 것으로 보아 최소한도 잡종 똥개 이상으로 보였다. 그뿐인가 하면 몸에 걸친 의복들은 모두 새로 지급된 관물이었기 때문에 군대용 치약으로 닦지 않아도 반짝반짝 광이 났으며 온몸의 금속 부분은 잘 정비된 비행기처럼 빛나고 있었다. 녀석은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가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바로 뒤에는 창문이 있어 후광을 받고 깎아세운 듯 서 있는 녀석의 모습으로 내무반은 암울한 곳에 떨어진 동전 한 잎이 일순 반짝이는 것처럼 밝아졌다가 곧 쓰러졌다. 대신 묘한 군대의 떼내음 같은 것이 발화되어 그 신선한 녀석의 몸 주위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녀석의 순수한 동정에
상흔을 입혀보고 싶은 적개심이 끓기 시작했다. 표본과 같은 군인 녀석이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집신벌레처럼 배양기관 안에서 배양된 모범적인 군인 아저씨다. 저 동정복 어깨 위에 힘차게 날일자로 그어내린 이등병의 계급장, 그 때묻지 않은 흰줄의 눈부심, 반짝이는 모자챙, 불안을 참고 꾹 담은 입술. 자식, 이 자식 봐라. 자식, 요놈의 자식. 그래, 신고해봐라. 드디어 고참 병장님은 누운 채로 말문을 열었다. 신고합니다. 신병은 순간 소리를 버럭 질렀다. 공군 이병 김하용은 서기 1967년 6월 27일부로 공군 기술교육단에서 공공전투비행단으로 전출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삼가 신고합니다. 신병은 낫두꺼비 팔이 먹어치우듯 순식간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날쌔게 경례를 올려붙였다. 좋았어. 힘을 웃으며 고참 병장님이 경례를 받았다. 임마, 소리 그렇게 지르지 않아도 좋아. 임마, 애 떨어지겠다.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예, 이병 김하용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을 썼다. 그러자 뒤쪽 베드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들이 쿡쿡 웃었다. 집이 어디야? 예, 이병 김하용 서울입니다. 서울이야? 예, 이병 김하용 서울입니다. 이 새끼, 임마, 서울이 다 네 집이야? 아닙니다. 이병 김하용 중림동 1가 132의 28호입니다. 녀석은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 끝자를 높게 붙였다. 누나 있어? 있습니다. 어쭈, 진짜야? 너 거짓말로 그러는 거 아니겠지? 진짜입니다. 몇 살이야? 22살입니다. 와, 졸개들이 웃었다. 그들은 짧은 군대 생활에도 이런 농담에는 의뢰 웃어야 하며 또 웃어도 무방하다는 법칙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웃음을 준비해 두었다가 고참께서 웃기려 들 때는 가차없이 웃음을 폭발해버리고 말겠다는 복종심으로 충일되어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캐러멀 공장 직공은 아닐 테고. 학생입니다. 학생? 무슨 학생? 대학교 학생입니다. 히히히. 고참은 기분이 좋아, 아주 좋아, 중국집 장꾀처럼 웃었다. 그러자 신병은 고참이 웃었으므로 어딘가 마음이 풀어져 같이 따라 웃으려고 적당히 몸을 흔들었다. 어디 다녀? 숙대 무용과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와, 또 웃음소리, 박수소리. 이런 제기랄. 숙대 무용과 3학년 다니는 게 뭐 그리도 우습담. 임마, 거 어떻게 나 소개해 줄 수 없어? 고참 병장님께서는 아주 우호적인 눈매를 보여주었다. 그는 마음 내키면 뽀뽀라도 해줄 듯이 보였다. 그는 이러한 농담이 수십 년을 두고 내려온 군대 관습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늙은 고참 병장님은 3년 전쯤 이맘때 자기도 저렇게 늙은 군인 아저씨 앞에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뿐 아니라 아직까지 군대 용어 중엔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눈에 띄지 않는 군대 내 사병들 간의 유희 중엔 일제시대 유물들이 남아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관동군 막사로 배속된 조센징도 일본군 모리 상등병에게 저런 식의 농담을 받았음이 분명했고, 그러고 보면 이런 식의 장난 어린 관습은 무한히 뻗친 벌판 위의 전선줄처럼 어디서부터 내려왔으며 그리하여 어디로 뻗어가는지 모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졸병 시절엔 저런 희롱을 당하며 내가 고참만 되면 절대 100번 고쳐 죽어도 그러지 않으리라
변소 속 구린내 나는 똥통 위에서 콘크리트 벽을 맨주먹으로 두들겨 패면서 이미자의 노래처럼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맹세했다손 치더라도 군대의 때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려온 거대하고 죽은 공룡의 시신처럼 어마어마한 군대 냄새에 그대로 절어버려 도저히 삼기 전에는 재색을 낼 수 없는 군대용 러닝 셔츠처럼 낡아버린 것이다. 이 우울한 주말에 그 은전처럼 반짝이는 신병의 모습에서 그 고참님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도대체 어제의 나를 기억하는 군인이 있는가? 말 좀 해보게, 김일병. 도대체가 어제의 자기를 정확히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까? 장교님, 장교건 사병이건 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중단 없는 전진뿐인 것이다. 달력에서 어제의 날짜를 쳐다보는 녀석이 있는가? 최일병, 멀리로 우리는 군복을 벗고 그리하여 넥타이를 매고 혀 꼽으려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는 제대 날짜만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고 가까이로는 외출이 기다리고 있는 일요일만을 보아왔다. 그런데 최일병, 자네는 그 귀중한 외출을 박탈당하였다. 자네도 알다시피 군의 무반의 새카만 이등병이 자다가 갑자기 제엄이 첫 생각이 났는지 슬그머니 활주로를 타고 도망가 버린 사실 때문에 자네는 한 주일을 잔류하고 그 지리하게 기다리던 주말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21시까지의 외출을 박탈당하였다. 때문에 초원이라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별로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가슴 많은 풍만한 아가씨를 별 수 없이 바람 맞춰야 했으며 단성사에서 공연하는 돌아온 사나이를 보기로 했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그건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네가 2주일 동안 침을 꿀꺽꿀꺽 넘기고 벼르고 벼르던 보신탕 2인분의 왕성한 식욕이 죄송천만하게도 연기되어 버린 것이다. 아, 이런 망할 것의 쫄병이냐. 망할 것의 외출금지냐. 야, 내게 이 고참 병장님께 네 누나 소개해 줄 수 없느냔 말이야, 임마. 내가 네 매형이 되고 네가 내 처남이 된다면 말씀이야. 또 난 단기하사 지망해서 1년 더 군대 생활을 해서 널 봐줄 용의도 있단 말씀이야. 알겠어? 또라는 것은 이 고참님의 버릇이다. 가끔 식사당번이 부식을 적게 타온다고 집합을 잘 시키는 이 고참님께서는 졸개들을 집합시켜 놓고 한다는 소리가 또 뿐이다. 그러고는 제 말에 제가 막히면 이젠 을의 레코트판처럼 외우다시피 하는 일장 훈시를 유창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럴 때면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선글라스까지 뒤집어 쓰고 5, 6월에 학질에 걸린 양 가죽장갑까지 끼고는 울 밖으로 튀어나온 야생동물처럼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대대원 앞을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것이었다. 또 누구들 형편이 없단 말씀이야. 내가 본관이 제대병장이 이래야 되겠는가 말이야. 아, 그 얼어 죽을 놈들 그 병대 핫바리들한테 깍두기 하나도 제대로 구해주지 못하는 놈들 믿고서야 어찌 임전태세 완비란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새끼들 형편이 없어. 군대를 순 나일론 뻥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야. 여기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닐 테고 말이야. 이 새끼들 우리 군대 생활할 땐 안 그랬어. 밤송이 까라면 깠단 말씀이야. 또 너 나와. 오른편에서 2번째 줄. 방금 눈자위 굴린 놈.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놈. 안 쳐다보고 고향 생각한 놈 말이야. 이 새끼야. 고참이 말씀하는데 고향 생각하기야? 이 새끼. 고참의 가죽장갑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참 병장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벌거벗은 윗몸 젖가슴께를 긁으면서 신탄진을 물었다.
그러자마자 잔뜩 신성일이니 알랑들롱이니 아첨을 떨고 있던 졸개가 가스라이터를 짤깍 켰다. 또 그렇게 되면 말씀이야. 너 불침번도 열애시키고 식사당번도 열애시킬 수 있단 말씀이야.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병장이 너 불침번 순서 짜주는 당번 조장 나으리신데 내가 말만 하면 넌 매일 니나노 할 수 있단 말씀이야. 또 사실 나야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키도 짧지만 말씀이야. 그래도 국민학교 땐 반에서 15등까지 했었단 말씀이야. 머리도 괜찮지만 돈도 있단 말씀이야. 한 달에 400원 하고도 60원 더 탄단 말씀이야. 그만하면 외출 나가서 네 누나하고 애기 만드는 생산 공장쯤은 차릴 수 있단 말씀이야. 또 그뿐이냐 하면 본관의 가운데 다리 사이즈는 이 비행단 안에서 정평이 났단 말씀이야. 무쇠도 뚫는단 말씀이야. 어때? 생각 있어? 대답하란 말씀이야. 또 신병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장광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신병에겐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완전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을 의식하였다. 신병은 새삼스레 자기가 신병훈련 8주 동안의 배고픔과 기적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 젖 생각나던 세월을 인내로 참아온 건강인임을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수음과도 같은 자위행위였다. 이제 그는 또 서서히 졸개 생활을 해나가며 그런 안이한 자기 나름의 자위 방법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말씀이야. 내가 이 기지에 있는 전화 교환소 아가씨들도 소개해 줄 수 있단 말씀이야. 아가씨들 변소가 바로 요 앞인데 그 앉아서 오줌 누는 동물들이 용무가 있으면 이 내무반 앞을 틀림없이 통과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야. 난 그 여자들에게 통행세를 받을 권한이 있단 말씀이야. 내 허락 없으면 그녀들은 그냥 사루마다에 오줌을 실내할 수밖에 없단 말씀이야. 또 안 그래 너희들? 맞습니다. 와. 졸개들이 또 너무너무 웃었다. 그들의 특징은 너무 조금 울고 너무 많이 웃는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 미스 강이란 계집애가 있는데 아주 환장하게 예쁘단 말씀이야. 아달하시고 아생부리란 말씀이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인계하겠단 말씀이야. 어때 내 말씀이? 자, 10초간의 여유를 준다. 열흘 셀 동안 대답을 안 하면 그 아가씨들 변소 옆에 서서 제식 훈련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나는 뻥입니다. 라는 말을 지나가는 계집애들에게 20번씩 하도록 시킬 것이다. 공갈하냐? 또 고참 병장님은 자고로 무좀이 심하다. 어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칭 인텔리 병장이 제대 회식 때 막걸리 2잔에 잔뜩 취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대 생활 3년 만에 잃은 것은 여편내 정조여 얻은 것은 기상시간에 일어나려면 삐걱이는 척추의 통증과 눈치 그리고 무좀뿐이라고 악을 쓰며 웃었는데 어쨌든 그 말도 일리 있는 소리다. 맨발을 보이고 있는 고참 병장님의 발바닥에서는 악취가 풍겨오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군인들은 이미 그런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놈의 발바닥 냄새라는 것은 외출 시 남의 집 방문할 때나 거북스러운 거지. 똑같이 불알 달린 녀석들끼리 자고 먹고 기고 뛰고 괴상한 난장판을 벌이는 판에 까짓 발바닥 냄새 가지고 운운하는 건 갓 배속받아 제 규정 잘 따지는 군의관님들에게나 맡겨버리면 충분한 것이다. 자, 샌다. 카운트다운이다. 그는 실감을 주기 위해서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는 장거리 초단파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코맹맹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 9, 8, 7, 6. 고참 병장님은 담배를 버렸다.
반쯤 비우다 버린 신탄진 꽁초는 포물선을 그리며 네모반 바닥에 던져졌고 그것을 말단 졸병 하나가 슬그머니 주워 몇 모금 빨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신병은 도대체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없었다. 신병은 곁눈으로 네모반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병들의 시선이 자기 하나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 군용 관광열차가 잠깐 역에 선 사이 뛰어 사창굴에 달려가 군하시는 채 여인의 몸을 핥고 다시 뛰어 열차로 돌아오는 식의 음탕하고 야만적인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급하고 성급한, 그리하여 더욱 절박한 새벽 기상 즈음에 행하여진 몽정과 같은 동물적인 정욕으로 고참 병장님의 눈은 음울하게 충혈되고 있었다. 제기랄 될 대로 되라지. 신병은 낙관했다. 4, 3, 2, 1, 1. 두려움과 경외감은 아주 이질적인 것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일테면 잔잔했던 바다가 일순 폭풍으로 변할 때 우리가 자연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렇게 베드에 누워 껄껄거리고 있는 사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종전의 미소를 걷어치우고 몇 번의 주먹 세례를 넣을 때 우리는 그만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평소에도 그의 미소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케 하고 때문에 많은 내무반원들은 이미 고참들의 안면몰수 작전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제로! 순간 아니나 다를까 고참의 얼굴이 제로를 외치면서 약간 비틀어지더니 번개처럼 날쌘 돌이처럼 정광 석화처럼 독수리 병아리 채듯 당수 시범자가 벽돌 쪼개듯 기합과 함께 무방비 상태의 신병을 일격했다. 신병은 가슴을 안고 네모반 찬바닥에 쓰러졌다. 자렷이다 임마. 그는 비틀거리는 신병에게 악을 썼다. 네모반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충만되고 있었다. 사병들은 모두 헐떡헐떡 거리면서 혀를 빼어웃고 눈을 붉히며 사타구니에 뜨거운 오줌을 질금질금 싸가면서 신병을 쏘아보고 있었다. 열중샷, 자리엇, 뒤로 돌아, 우양우, 뒤로 돌아, 자리엇, 국군의 길 하나.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직속상관 관등 성명 국방부 장관 김성은님, 참모총장 공군중장 장지량님, 참모총장 통솔 방침 전기 연마. 경례의 목적, 경례란 상관에 대한 존경과 점호의 목적, 인원 파악. 열중샷, 차렷, 앉아, 일어섰, 뒤로 돌아, 엎드려 뻗쳐, 일어섰, 차렷이야 이 새끼야. 다시 일격.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식이다. 군대 오기 전에 뭘 했나? 학교에 다녔습니다. 데모했지? 했습니다. 이 새끼야. 너 같은 자식들 때문에 우린 외출금지 당했어. 이 새끼 두고 봐라. 여기 온 지 얼마 됐어? 이틀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공군 병장 김호남입니다. 몇 기야? 130기입니다. 삼내무반 선임자. 옛 공군 병장 박호걸입니다. 몇 기야? 131기입니다. 좋아하네 이 새끼야. 나하고 동기란 말이야. 이 자식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좋아. 버릇을 단단히 고쳐준다. 우통 벗어, 바지 벗어. 신병은 순간 태엽 감은 병정 인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말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옷을 벗었다. 반스도 벗어. 고참 병장은 웃지도 않고 명령했다. 신병은 잠시 망설였다. 이 자식 벗으라니까. 신병은 마침내 벗었다. 그러자 하얗고 통통한 살 위에 꽃처럼 예쁜 성기가 나타났다. 그것은 돌사진 찍은 애기의 보이기 위한 전시용 성기처럼 성기라기보다는 그곳에 얌전히 매달린 살구씨 같은 덜 익은 과일처럼 보였다. 사병들은 모두 침을 꿀꺽 삼켰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졸병 중의 하나는 씹덩검은 고사하고 혀까지 깨물었다. 잡아, 끝을 잡아. 신병은 손을 느려 성기 끝을 쥐었다. 제식 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정육점에 매달린 질 좋은 정육처럼 신병의 그것은 바람도 없는데 움직일 때마다 흔들거리고 있었다. 행진간의 군가를 실시한다. 군가 제목은 젊은 보람에.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폭음도 우렁차게 흰 구름 뚫고 소리가 작아 크게. 어느 틈엔가 다른 내무반에서도 많은 사병들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신병신고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웃는 사람은 없었다. 신병은 느닷없이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목청을 올렸다. 원수의 물이 쫓아 하늘 끝까지. 당번 조장, 저 자식 머리에 철모 좀 씌워주고 가빈총 매줘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갓 병장이 총대에서 총을 뽑아들고 한술 더 떠 철모에 방독면을 들고 왔다. 씌워줘. 당번 조장은 옷을 벗고 맨몸을 몽땅 드러낸 신병 얼굴에 방독면을, 머리 위엔 철모를, 어깨엔 카빈소총을 쥐어주었다. 앞으로 갓. 하나 둘 하나 둘. 맨몸의 병정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를 군인같이 보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서너 가지의 철제기구 뿐이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목욕탕에서 몸무게를 달기 위해 저울대로 다가가는 사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사병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양양한 그 병대를 바라볼 때에 쇠고기 두 조각은 장교가 먹고 우리들은 콩나물 뿐인데 그나마 건더기는 하사가 먹고 보아라 우리들은 국물뿐이다. 천지를 진동하는 배고픈 소리. 내무반은 터져나가고 있었다. 하기야 휴일이었으므로 병영은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주번 사관을 제외한 사병들 뿐이었으므로 그야말로 사병들은 있는 힘껏 소리를 내뻗고 있었다. 어느 정도 합창이 가라앉자 고참 병장이 맥빠진 표정으로 하품을 했다. 좋았어. 반스 입어. 하, 동작이 뜨다. 동작이 떠. 반스 벗어. 다시 입어. 동작은 0.5초다. 바지 입어. 무성영화 시대 때 부분 연결이 잘 안 된 필름처럼 신병의 행동은 반사적으로 튀었다. 저길 봐라. 저게 바로 유명한 금남의 집 교환양들의 변소다. 방금 들어온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새 아가씨가 라면 끓여 먹는 주전자와 세면기를 들고 그리로 들어갔다 전한다. 지금 수색대에 임무를 띠고 본 사령관이 귀관을 그리로 급한다. 자네는 필히 그 변소 앞에 가서 용감히 원산 폭격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한다. 실시. 실시라니까 이 새끼가. 실시. 신병은 총알처럼 뛰쳐나갔다. 그는 폭탄을 만재하고 나는 폭격기처럼 날쌔게 너부죽이 오물냄새 나는 변소 앞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사병들은 창문을 통해 멍하니 신병을 바라보았다. 신병대에서 기합에 익숙해진 신병의 자세는 매우 안정되어 보였다. 이미 그들은 신병에게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제 저 녀석도 늙어갈 것이다. 작업복에 때를 묻히고 모자챙을 구부리며 공연히 술을 마시려 드는 사병처럼 낡아갈 것이다. 봉급을 초과하고 월요일 아침엔 FOD, 아침마다 체조 집합, 여름에는 제초 작업, 겨울엔 난로 사역, 저 손바닥 빳빳이 펴고 경례하던 경례 자세는 점점 나태해지고 요령을 피우려 들 것이다.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또다시 돌아가시게 하는 거짓말로 특별 외출을 신청하려 들 것이고 저 날선 면도칼처럼 빠릿빠릿한 몸매는 녹이 슬 것이다. 보리밥 2그릇 먹던 이등병 시절 후에는 보리밥에 염증을 느끼며 급양대 사병들과 공연히 말다툼을 벌일 것이다. 어쩌면 주간지에서 읽은 내용을 과장해서 음담패설을 하려 들 것이며 점점 고참들이 안 이꾸어질 것이다. 가끔 웃고 가끔 성욕을 느낄 것이다. 외출날이면 사병답게 모자를 삐뚤어 쓰고 헌병에게는 500원가량 뜯길 것을 각오할 것이다. 그는 또 외로워질 것이다. 몹쓸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 비애를 느끼게 되고 어쩌면 성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사병들은 멍하니 그 신병을 쳐다보고 있었다. 매일 저녁 물을 주던 호박 구덩이 바디락 너머로 핏빛보다 진한 저녁놀이 퍼지고 있었다. 수상스런 어둠이 먼 곳 시야가 차단되는 곳에서부터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병원 쪽에서 에테르 냄새가 나기도 했고 가까운 공항에서 비행기가 쇳소리를 내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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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조종사 숙소에서는 불고기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지 파라슈트가 바람을 품고 저녁놀 짙은 하늘 위로 나부끼고 있었다. 고참 병장님은 기지개를 켰다. 오늘 하루도 저물고 말았군. 당번 조장, 예, 신고 끝이다. 창문 너머 원산 폭격을 실시하고 있는 신병을 가리키면서 고참 병장님이 벌렁 베드에 누웠다. 그러고는 벽에 붙은 달력을 쳐다보았다. 6월 29일, 앞으로 정확히 20일이 남은 것이다. 20일이면 완전히 군복을 벗는 것이다. 그는 다시 기지개를 켰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증을 받고 나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사나운 인파에 휩쓸리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을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생각해냈다. 전쟁이나 터졌으면. 그는 사납게 씹어뱉었다. 전쟁이 없는 군대야 어디 해먹겠나. 이봐 박일병. 예, 노래 한 곡 불러라. 예, 무슨 노래를 원하십니까? 왜 그 소녀에게 주는 사랑인가 말뼈닥인가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불러라. 예. 입대하기 전에 무슨 맥주홀에서 기타를 쳤다는 박일병은 내무반 구석에서 구르는 줄 3개만 남아있는 기타를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참으로 외롭구나. 정말 외로워. 슬프게 부서진 마음은 마치 밤 12시 넘어 희망음악회. 저 부가현동에 사는 김순자라는 아가씨가 마포에 사는 박영구에게 드리는 노래 사연. 영구씨, 우리의 헤어짐은 운명적이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부대 안에서 불침번 서며 듣는 바로 그런 막연한 기분으로 내무반원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앵콜을 청했다. 노래는 자꾸자꾸 계속되었다. 사병들은 침대에 벌렁벌렁 누워서 화랑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무언가 신병이 주고 간 끈적끈적이는 외로움을 풀 씹는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야, 옛. 내무반 제일 말단이 자기 졸병이 들어와서 이제는 빗자루 신사에 면했다는 밝은 표정으로 시원시원한 대답을 했다. 내무반 회식이다. 각자 봉급에서 30원씩 떼기로 하고 소주 2병하고 마른 안주 가져와. PX에서 우리 내무반은 봉급 초과가 되었답니다. 뭐라고? 죽인다고 그래. PX에 가서 내무반 김호남 병장이 까불면 제대하는 날까지 들들 볶는다고 그래.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날 밤 8시부터 내무반 회식은 시작되었다. 뚜렷한 명목이 없었으므로 외출 금지를 핑계 삼아 모두들 꿀꺽꿀꺽 잘도 마셨다. 안주 없이 마신 술이라 금세 취기가 오르고 모두들 벌개져서 노래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고참 축들은 술이 모자라서 더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굉장히 취하기로 작정했다. 졸병들은 눈을 감고 막연한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즐거운 회식이 끝난 후에도 어쩌면 이 새끼들 잘 놀 줄도 모르는군 하며 청천 날벼락식의 집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물통을 두드리고 발 닦는 대하가 쭈그러졌다. 트위스트를 추고 누구는 웩웩 변소에다 토해놓았다. 신병도 물려왔다. 그 녀석도 술 몇 잔에 잔뜩 취해선 자기 누나가 대학교 다닌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실은 방직공장에 다닌다고 고백하였다. 대신 고참 병장에게 틀림없이 자기 누나를 소개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정말 잘들 놀았다. 강아지처럼 즐겁게 잘 놀았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사병 같았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배반할 줄도 모르는 잘 훈련된 사병 같았다. 그거야 정말 병정놀이, 즐거운 병정놀이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래서 그들이 노는 꼴을 보던 주변 사관이 껄껄 웃으며 자식들 잘들 노는군. 정말 잘들 놀아. 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주번 사관은 점호 형식을 물으러 오는 주번 하사에게 오늘 밤 점호는 사병들이 술에 취했으니 취침 점호를 취해야겠다. 그러니 각자 옷 벗고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말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방금 이웃소대 주번 사관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겼던 것이다. 그것도 비길판이었는데 평소 그닥지 않게 조를 버리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이 양수 겸장을 부르는데 기막힌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72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병사의 무단이탈로 대대원 전원이 외출금지를 당한 내무반에 한 신병이 전입해오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병영 생활을 하는 군인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